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영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먼저 제가 얘기할 것은 이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서 속에 살고 있죠? 여기 미터법 나오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상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이 색깔이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책상의 높이가는 다 지정되어 있죠?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미터법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척도는 바로 이 미터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서. 그리고 이거는 KS나 UL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뭡니까? 디스커버리어가 공중에서 폭파된 일이죠.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만물의 척도가 프랑스에서 만든 이 미터법이라는 게 그냥 세워서 자 우리 이거 씁시다 라고 하면 다들 썼나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일단 프랑스가 수백 년 동안 싸운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바다 건너 영국 있죠. 영국은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인치를 쓰고 있죠. 인치, 야드, 피트 이런 걸 쓰고 있죠. 요거하고 싸운 겁니다. 근데 이게 100여 년이 됐는데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전에 누가 제일 셌어요? 이 세상에서. 영국하고 미국이 제일 셌죠. 여기하고 싸운 겁니다. 이거를 정한 다음에. 그리고 정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물의 크기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정해요. 여러분의 행동도 정해요. 자, 제가 여기서 명암을 딱 꺼냈단 말씀입니다. 명암을 꺼내면 이 명암은 뭐로 정해져 있어요? 센티미터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옷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움직이는 거, 신발 사이즈, 옷 사이즈 전부 다 이거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사하는 각도까지 정해지게 되죠. 사람한테 말하는 거리까지 정해집니다. 요거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라고 얘기합니다. 예라는 게 예의를 잘 차린다가 아니고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척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할 때 항상 뭐 자기는 많이 놀았는데도 척도에 벗어나지 않고 그 자를 넘어서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종인데 종에다가 여기에 보면 잘 보면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글씨가 뭐예요? 이 글씨가 기본 폰트예요. 여러분 쓸 때 지금 어떤 글자로 쓰고 있습니까? 명조체. 그렇죠? 그 폰트를 정해 놓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글자를 써라. 그 다음에 요거를 땅 때리면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이 문명의 소리의 기초다. 그리고 이거의 볼륨, 이거의 양이 뭡니까? 바로 쌀이나 이런 걸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한 대.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도 여기 그릇이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걸 재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음은 옛날에 이제 소리를 굉장히 소리로 그 보증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맞추는 거는 검은고, 그리고 편경, 그리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항상 자기를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넘어서도 아무리 내가 욕망을 가지고 움직여도 그 자를 넘어서지 않는 거를 공자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 때 놀더라도 즐거울 때 즐기더라도 배울 때 배우더라도 뭘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기본되는 규율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막 놀아도 되는데 규율을 넘어서지 말자. 그리고 그 규율이 뭐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시작했죠. 배움이라는 게 뭔가? 바로 그 규율을 배워라는 거죠. 그래야지 누구하고 같이 놀 수 있다? 친구하고 같이 놀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 놀 때는 뭐 무슨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옷 다 벗고 다녀도 되고 바지를 이렇게 위에다 입고 다녀도 되고 뭐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 때는 자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칩시다.
밥을 먹을 때는 뭐를 가지고 먹습니까? 숟갈과 젓갈을 가지고 먹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동네에 다니는 그 멍멍이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바꿔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저하고 저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바로 이게 바로 규율이라는 겁니다. 요걸 넘지 말라. 그래서 요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현대와 고대의 질서는 어떻게 다른가?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 상, 주 이 3대의 문화가 있는데 이 3대의 문화에서 하는 자연적이고 상은 종교적이고 주나라는 인문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인문적인 문명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나라하고 조선하고 지금 현대가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인문적입니까? 어느 게 가장 인간적입니까? 현대가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죠? 지금 현대의 미터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현대 우리 사이에 있는 인간 관계의 예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정신을 잇는 게 바로 조선을 잇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간과 인권 그리고 민주를 잇는 게 바로 제 생각에는 공자를 잇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질서라는 게 두 개가 질서는 항상 경합을 합니다. 싸웁니다 서로. 경합을 하는데 얘들이 룰을 지키면서 경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없는 패턴이지만 밑에 있는 패턴이 훨씬 재밌죠. 흔들어 놓으면. 그렇죠? 여기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이후에 사람들이 질서 있는 모습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서가. 왜? 이럴 때는 패밀리마트에서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나와서 사람들을 10줄이나 11줄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다. 질서라는 게 결국 효율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궁성의 질서입니다. 도시의 질서. 이 질서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왜 2000년, 500년 전에 저기 짱깨 나라에 있었던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공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자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당나라 때 만든 그림입니다. 공자상이고 요거는 이걸 가지고 이후에 나온 송나라 때 그림 사진이고 요는 뭡니까? 바로 현대의 이 당나라 때 BC 6세기, AD 6세기경의 그림을 가지고 만든 조각상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공자의 새로운 그림을 다 그려서 반포를 합니다. 왕조가 생겨나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얘기했죠? 자 얘기했죠. 미터 얘기했죠. 기준 얘기했죠. 공자는 뭐예요? 자예요. 인간 자. 그렇죠? 인간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인간적이고 모범적인 존재. 이 사람을 따라가면 모든 국가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예의를 잘 갖춘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항상 그림을 내놓는 거죠. 모든 지방에다가 다 그림을 보내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멋있는 영화배우, 중국 영화배우 주윤발이 주연한 공자라는 영화에 나온 공자입니다. 앞에 있는 공자하고 다르죠. 전쟁의 공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공자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공자는 누굽니까? 모태통이라는 공자죠. 자, 지금 중공의 기준은 누굽니까? 바로 모태통이죠. 천안문 광장에 한 10년 전에 천안문 광장
모태통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공자상이 9m짜리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바로 치워졌죠. 왜? 공자가 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자, 인간 표준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표준이 2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왜 이게 디스커버리어가 폭파했습니까? 미터법하고 인치법이 같이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폭파됐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터와 인치가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과 기아. 왜? 밥을 줘야 될, 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밥이라는 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지만 이걸 정치라는 게 바로 이 농사를 분배하는 일이거든요. 분배가 안 되고 서로 싸우면 이런 일만 벌어지죠. 둘이 기준이 다른 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혹시 홉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질서가 없으면 만인과 만인이 투쟁한다 그러죠. 근데 그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이 싸우는 일은 왜 싸워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근데 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질서가 없으면 싸울 일이 안 생겨요. 아예. 그래서 근데 죽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보이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는 친구들은 바로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여러분 나이에 친구들이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문명 세계에 살고 있죠. 여러분 전부 다. 공자라는 문명, 자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미터법으로 만들어진 문명. 그렇죠? 문명은 뭐 하려고 쓰는 겁니까? 이게 문명이라는 게. 노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놀이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놀이터가 바로 이 문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단을 맞죠.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이렇게 무슨 야단을 맞아요? 손을 들고 있다거나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야단을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술을 뭐 석 잔을 마셔야 된다거나 이런 야단을 맞죠. 공자 때는 공자의 예는 귀족의 예이기 때문에 이런 야단을 귀족들은 예로 다스려요. 야단만 맞아요. 근데 평민들은 여러분 이제 저 같은 평민들은 뭐를 하냐면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섭죠. 그래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 형벌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 육체적인 형벌이 아닌 예로 사람 평민도 다스리자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평민에게 염치를 가르치고 평민에게 예를 가르쳐서 형벌이 아니고 예로 다스리자라고 이제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 다스리려고 할 때 그 다스려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들고 들어온 게 금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불법 정보 사이트. 근데 금지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입을 막는 건데,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건데, 이거는 공자 때 조선시대 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입을 막는다는 게 이거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 이 여자애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요 파란 선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지를 붙여놓는 순간에 뭔가 굉장히 그 X 등급의 그런 것 같죠? 테드 X가 아니고 X 등급의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요 금지 자체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지를 하면서 어떤 일을 만드냐? 여러분 판옵티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감옥. 이게 이제 판옵티콘이죠. 모든 감옥방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요 의뢰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 그 감옥에 갇혀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의뢰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의뢰는 뭐하냐? 우리와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죠. 같이 노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같이 놀려면은 동시에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서도 재밌게 놀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혼자 노는 거. 혼자 노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 골프를 친다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저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일, 혹은 이렇게 혼자 자기의 열중해서 공부를 하는 일, 명상을 하는 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남하고 놀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놀 수도 있죠. 그러면 놀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욕망을 가지고 있죠. 서로가. 우리 서로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욕망을 우리가 없앨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서로의 욕망을 인정을 하면 내 욕망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패스라는 방법입니다. 욕망을. 내 욕망을 집단을 만들어서 내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이루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욕망을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골인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골프는 혼자 이렇게 가는 길이지만 축구는 같이 자기의 욕망을 서로 돕는 길이다 라고 해서 공자의 축구, 양주의 골프였어요. 여기에 제목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 개죠. 하나는 개인, 하나는 집단, 하나는 내 몸, 하나는 문명.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공자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뭐라고 본 거예요? 군자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본 거예요? 즐거운 문명이라고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예뻐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